안녕하십니까. 186페이지 물권 변동할 차례죠. 먼저. 물권법 총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물권의 기초 부분은 지난주에 봤죠. 기초 부분에서는 일물 일권주의 및 그 예외하고 물권 법정주의, 그 다음에 물권의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권, 요 네 가지. 네 가지 개념 정도 잡고, 특히 물권적 청권만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물권의 변동. 요건 이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죠. 권리 변동이라고.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그 유형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과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이렇게 총 네 가지 형태의 변동의 유형이 있고요. 그 중에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등기하라는 거 하고요. 상속 등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동산 물권 변동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91조 법률 규정에 한 물권 소멸이라고 혼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이제 총론이 끝이 나요. 보기 전에 변동과 관련된 원칙 몇 가지 좀 확인해야 되죠. 하나가 공시 원칙이죠. 공시라는 건 이제 외부에 알리는 걸 말하죠. 이 물건이 내 거다 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라. 이게 공시죠. 뭐로 알리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알리면 특히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 등을 통해서 알려야 물권이 변동됩니다. 이걸 성립요건주의라고 해요. 우리 민법이 바로 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돈 주고 샀다. 등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걸 성립요건주의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히. 두 번째,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A 토지가 있고 등기부가 있다. 그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돼 있더라. 공시 방법을 갖췄죠. B 노트북을 갑이 점유하고 인강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이때 갑이 이 토지나 노트북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한 99%쯤 될 거다. 100%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가장 매수인이다. 그럼 가장 매수인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무효니까 권리자가 아니죠. 또 갑이 도둑놈이더라. 그럼 갑은 노트북을 소형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아니죠. 이렇게 등기나 점유를 하고 있으나 이 권리자가 아닌 놈이 있을 수 있다. 권리자가 아닌 놈이. 그런데 사람들은 얘가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예를 들어 도둑놈이 맞박에 도둑놈이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에 절도품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하고 거래하는 사람은 얘를 권리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고 거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동산을 마치 권리자처럼 점유는 하고 있으나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모르니까 권리자라고 믿고 거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갑에게 돈을 주고 설령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거나 노트북에 점유를 넘겨받더라도 우리는 뭘 취득 못한다?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
갑은 권리자가 아니니까 권리를 못 넘겨준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얘가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승계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걸 공신의 원칙이란다.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권리자라고 믿는 걸 공신이라 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걸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여기서 우리 민법 부동산에는 공신 원칙이 없고 인정 안 되고 동산에만 인정하고 있고 요게 249조 동산 선의 취익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는 도둑놈인 줄 모르고 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설령 내가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된 자가 권리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따라서 이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보호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칙이. 다만 이제 무슨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와 같은 별도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조문이 있을 때만,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중에서 물권행위를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랬죠. 1월 10일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다. 그럼 갑과 을은 의무를 부담한다.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를 하자 그랬어요.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즉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좀 전에 그랬죠. 성립요건지 매매 등을 통해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니까 등기를 이전해 주면 갑이 의무를 이행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그걸 처분행위라고. 그 중에 물건에 관한 권리를 변동시켰다면 물권행위 이렇게 부르죠. 쉽게 생각하자. 계약은 채권행위고 등기 넘겨주는 건 물권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날짜를 달리서 따로따로 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1월 10일 날 갑이 계약 당시 만취해 있었거나 미성년자였거나 근데 부모동의는 안 받았거나 그럼 요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 20일 날 등기 넘겨줄 때는 멀쩡하고 그 사이에 성년자가 됐어. 그러면 채권행위는 무효 취소 사유가 없어. 있어. 근데 물권행위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 취소됐지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예를 들어 계약, 채권행위, 이걸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이 원인행위가 1월 30일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1월 30일 갑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실효가 됐다. 요때요 물권행위도 실효가 되는가? 우리 대법원 그렇다.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의 행위다. 날짜를 달리 했지만 하나의 행위로 본다. 그걸 물권의 독자성을 부정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된다.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이걸 유의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등기 이전도. 그래서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그리고 을등기는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소유권도 처음부터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다시 말해서 이 물건은, 이 A 토지는 쭉 갑소였던 거죠.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을등기는 무효가 돼버리죠. 자, 소유권자는 갑이고 등기는 을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갑은 이렇게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 또는 나중에 보시면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요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는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에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문제가 생겨요. 갑이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고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계약이 실효가 됐다. 그런데 을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설령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거래했다더라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정리하면 계약하고 등기 넘겨주고 계약이 실효되면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여기까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요렇게 사례 형태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봤던 물권 변동의 유형 중에 186조 보면 되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매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 소유권 따위가 변동되려면 반드시 등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하라. 성립요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등기는 물권이 변동되기 위한 요건이지 그 변동된 물권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에게 등기가 이전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을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 무단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법원에 의하면 186조에 의하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186조에서 그 취득한 권리를 존속하려면 등기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그래서 등기법에 보면 뭐가 마련되어 있죠? 말소 회복 등기가 마련되어 있죠. 회복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회복 등기 아시죠? 두 가지.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뭐겠죠?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게 있죠. 그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죠? 아시지? 어쨌든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인도받지 않아도 된다. 등기만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반대로 등기하지 않고 인도만 받았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도는 권리 변동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 이제 천지 삐까리죠. 등기 필요한 거. 186조에 적용받아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는 것들, 매매, 교환, 증여 등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이 당연한 거고요. 특정 유증이라고 유언에 의하여 특정한 물건을 증여하는 걸 특정 유증이라고 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특정 유증 등기해라. 부동산 매매 이해관계권, 부동산 매매 이해관계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부동산 물권의 포기, 부동산 소유권 포기, 부동산 재산권 포기, 부동산 전세권 포기 등등등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물권의 포기라는 건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필요, 이렇게 됩니다. 말소 등기 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설정 계약에 의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의 취득, 부동산 물건을 계약을 통해서 취득해야 되니까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거 이행 판결이라 하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라, 뭐뭐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공유부동산을 분할하는 소송 중 당사자 간의 분할 협의가 성립하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요것도 등기해야 됩니다. 요것도 등기해라.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 245조 1항에서는 등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하라. 일단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여기에 조금 어려운 게 몇 개 있습니다. 특히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조금 어렵고 일단 기본이 되는 게 요거예요. 요 정도는 외우실 수 있죠? 네? 1월달, 3월달에 조금씩 말씀드렸고 5월달에 한꺼번에 모아서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외우셨던 분들은 별로 어렵질 않아.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이나 안 외우신 분들은 이게 이제 뭔 개소리냐 이렇게 되죠. 어제 뭐 학원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5월달 강의를 들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신 분에게 1월달 강의부터 빨리 좀 쫓아오세요 그랬는데 안 하셨나 봐. 수업 듣고 나서 원장님한테 제 욕을 다 들리게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네. 제 욕을 하고 계시니까. 새로 오신 분이니까 힘든 건 당연한데 왜 저렇게 욕을 하시지? 그랬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야, 이 자식아 무조건 외우라 그러면 어떡하냐. 저 무조건 외우라고 안 그랬죠? 1월달부터 설명드렸죠?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우시면 돼요. 186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87조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187조 본문이라 그랬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걸 187조 단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처분은요, 매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등기 이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187조 단서에서 말하는 처분은 매매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약 이후 등기를 넘겨주는 아까 봤던 처분 행위를 말합니다. 처분 행위. 본문과 단서를 간단히 이해하면 되죠.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다가 사망을 함으로써 을이 A 토지를 상속받았거나 A 토지가 경매됨으로써 을이 땅을 경락받은 경우 이때 을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187조 본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을이 병에게 A 토지를 팔았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죠. 다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187조 단서에 따라서 을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하고 넘겨줘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몄고 이렇게 등기 넘겨주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187조 단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187조 단서는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 못한다가 아니라 처분 못한다라고 해놓고 이 처분을 등기 이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상속이나 경매 등을 통하여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한 A 토지를 병과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해도 돼요. 등기부에는 여전히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은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에 기초해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는 늘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187조 본문과 단서의 취지가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이죠. 여기 등기 필요한 것들 쫙 외웠어요. 등기 필요 없는 것도 또 쫙 기억해야 되죠. 두 개 비교해야 되니까. 골라라 이렇게 나오니까.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쫙 머릿속에 넣습니다. 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죠. 자, 등기 필요 없는 거.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취득 이렇게 되죠. 공용징수는 됐고요. 판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등기가 필요한 이행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성 판결이라 그랬죠. 형성 판결이 뭐예요? 몰라 뭔지. 알아야 돼? 형성 판결이 뭔지? 몰라도 돼요. 얘만 기억하시면 돼. 공유물 분할 판결. 아직까지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공유물 분할 소송 중 협의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가 필요 없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 외워요. 그걸 왜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이건 등기 필요, 이건 등기 불요. 형성 판결을 말한다. 경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테. 등기 없이 수익권취득. 네 번째, 법률 규정,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 지상권의 취득, 이런 것들 다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또는 지상권 취득 등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분묘기지권 같은 것들 다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죠. 지상권, 전세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전세권,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아니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 지상권, 지역권 20년간 행사하지 않아서 시효 완성에 의한 소멸 등등등 이런 경우에 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혼동에 의한 제한물권 소멸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입니다. 돈을 갚았을 때 저당권 소멸 마찬가지입니다. 돈 갚는 건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말소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건물 신축한 사람 등기 없이도 보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집합건물 공용부분 복도 계단에 관한 물권 공용부분의 물권에 관한 득실 변경 등기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건물을 빼. 요역지를 팔아가지고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지역권의 이전 292조 1항에서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등기 필요 없죠. 요역지 소유권의 이전. 이거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소유권 복귀. 을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복귀한다 그랬죠. 등기 필요 없죠.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소유권의 복귀. 분배농지, 국유농지를 개인에게 분양합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3년에 걸쳐서 분양대금을 상환을 완료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분양받은 농지 대금 상환을 완료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기 필요 없는 것들 쫙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 필요한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것들
구별해서 꼭 기억하세요. 더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출제 잘 안 되는 것들이고, 출제가 왕왕 되는 것들이고, 등기 필요한 것들, 등기 필요 없는 것들.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와 관련된 것 7덩어리를 봐야 된다 그랬죠. 등기법에 있는 내용 말고요.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7덩어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가 이중보전등기라고 중복등기라고도 부르는데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2개. 요거를 이중보전등기 또는 중복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로 하나 편철하도록 돼 있죠. 1부동산 1등기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쇄를 해야 되고요.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발견했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리할 것인가를 규정해 놨는데 그건 이제 형식적 기준입니다. 등기관은 이 2개의 등기부 중에서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인지 심사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등기관? 없지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그랬어요. 서류를 제대로 갖췄는가만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은 요거를 등기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정리하면 돼요. 반면에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 분야를 판단해 줍니다. 그게 민법에 나옵니다. 2개의 등기부 중에서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 분야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 일단 우리 대법원은 제일 먼저 표제부로 구별한다. 표제부. 부동산 현황이 기록된 부분. 이 표제부는요, 그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가지고 판단하죠. 저 2개의 등기부 중에서 어떤 등기부가 먼저 마련됐는가 따지지 않아요. 등기 선호를 따지지 않고 실제 부동산과 일치하는 등기부만 유효 이렇게 돼요. 반면에 표제부로 판단이 불가능하면 사항란,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사항란 중에서 갑구, 소유권이 등기된 갑구의 최종 등기명인이 아니라 최초 등기명인, 요걸 이제 보존등기를 하죠. 최초 소유권 등기명인, 요 보존등기 명의인을 비교해서 요 2개의 등기부의 보존등기 명인이 동일하다면 무조건 선등기, 무조건 예외 없이 무조건 먼저 한 등기가 유효, 무조건. 반면에 보존등기 명인이 다르다면 원칙이 먼저 한 등기, 원칙. 단, 이 먼저 한 등기가 원인 무효일 때는 예외, 후등기가 유효.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거, 보존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 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그냥 무효다. 요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한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 등기는 실체 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갑이 A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갑은 등기 없이 A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죠. 아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그 건물을 을에게 팔아. 그러면 갑은 187조 단서에 따라서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 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갑이 뭐 세금을 떼먹을 목적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지 않은 채 요 건물 양수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얼마 있다가 갑이라는 놈이 또 보존등기한 사건이 있어요. 결국 건보를 하는데 등기부가 두 개가 마련이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존등기 명의인이 다르니까 요 마지막 게 적용이 되나. 자, 선등기가 이거죠? 그죠? 이게 원인 무효냐? 우리 대법원은 아니다. 요걸 우리 대법원 이름을 붙여줘요. 모두 생략등기라고. 유효하답니다. 우리 대법원이.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의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보존등기한 경우 그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모두 생략등기라고. 중간 생략등기 일종으로 봅니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아니니까 나중 등기는 설령 원시 취득자가 했다 하더라도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중 등기는 설령 원시 취득자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 저 두 개의 등기부를 비교해 보면요.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하죠. 왜? 갑이 신축했으니까. 근데 우리 대법원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후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는 제보를 따질 필요 없다. 그냥 무효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 판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가등기라고요. 본등기에 대비되는 예비등기가 하나 있죠. 본등기는 186조에 따라서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본등기를 하면. 하지만 가등기는 물권 변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등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뭐냐 이게 도대체. 3월 10일 날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았는데 을은 7월 10일 날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어요. 4달이나 남았어요. 중간에 갑이라는 놈이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잘못하면. 그죠? 그죠? 만약에 을이 갑하고 3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했고 등기는 7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갑이라는 놈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버리면 을은 7월 10일이 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을이 걱정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을의 입장에서 7월 10일 날 이전 등기 청권이 생기는데 요 7월 10일 날 발생하는 이 이전 등기 청권 순서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더라. 이걸 순위 보존이라고 합니다. 3월 10일 날 을이 미리 요 순서를 확보해놔. 가등기를 통해서. 그러면 설령 중간에 병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을이 미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등기. 이걸 뭐라 한다? 가등기. 청구권 순위 보존 가등기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할 목적의 등기를 가등기를 한다. 어떤 걸 가등기할 수 있는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이해관계권 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정지적 건물 권리. 갑이 이렇게 32회 시험에 합격하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어. 그 을의 권리. 부동산에 관한 시기부 권리. 갑이 미성년들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주기로 했어. 이런 권리. 이런 부동산에 관한 정적건보 시기부 권리. 이런 것들이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이거 기억하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권리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 출제가 된 바가 있죠. 어쨌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가등기다. 이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하고 본등기했을 때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전과 본등기 후로 나눠서 봐야 된다. 먼저 가등기만 되어 있다. 우리 가등기만 되어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등기만으로는 을이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죠? 즉 A 토지엔 소유권이 변동이 안 돼요. 물권이 변동되는 거, 권리가 변동되는 걸 실체법상 효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권리가 변동되는 건 뭐라 한다고요? 실체법상 효력. 그런데 을의 가등기만으로는 A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지요. 따라서 가등기는 뭐가 없다?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대법원에 의하면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소유권이 여러 개 변동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뒤에 보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도 없고요. 추정력 없다. 갑이 병한테 중간에 이렇게 팔아먹는 거, 갑의 처분. 저지 못합니다. 갑의 처분 행위를 저지 못하고요. 가등기만 센 상태에서 병한테 쫓아가서 왜 새치기 했냐? 대항 못합니다. 이렇게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고 소유자 갑, 즉 가등기 의무자의 처분을 저지할 수도 없으며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이건 가등기뿐만 아니고 어떤 등기든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도 회복 등기할 수 있다. 불법 말소되면. 또 의리요 가등기 자체를 팔아먹을 수 있다. 팔아먹을 수 있다. 요 상태적으로 그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이때 이제 등기 이전이 문제가 되죠. 등기부를 보면 일단 소유자 갑의 보존 등기가 등기 순위번호가 1번일 것이고 가등기 등기 순위번호가 2번일 것이고 중간에 병한테 팔았으니 병 순위번호가 3번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한테 팔았으니 얘는 4번이어야 되느냐? 아니다. 가등기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확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의 2번 이 순서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도 그걸 유지해야 돼. 그래서 2의 1 이런 걸 뭐라 하죠? 부기등기. 주등기의 몇 호 이렇게 등기하는 걸. 즉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 및 가등기상의 권리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고 요거를 가등기의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대법원이 가등기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등기에다가 또 가등기 해놓는 게 아니고요. 가등기를 부기등기로 넘겨주는 걸 대법원이 가등기에 가등기 이렇게 불러.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본등기를 했다. 첫째,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을이 본등기 청구하는 경우 제3자에게 현재 등기 명의인인 제3자에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 전 등기 명의인 갑에게 하나. 갑에게 하나. 을은 갑하고 계약했잖냐. 그러니까 갑에게 본등기 청구해라. 얘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인 갑에게 본등기 청구하라. 갑에게.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본등기를 했다. 3월 10일 날 가등기. 7월 10일 날 본등기. 그러면 이 본등기 순서가 소급한다. 순서. 따라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제3자 등기 이 직권말소된다. 순서상으로 을이 먼저 등기한 게 된다. 순서상으로. 등기 먼저 한 자가 권리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 순서가 3월 10일로 소급. 따라서 5월 10일 등기한 병보다 순서가 앞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등기는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린다. 조심하실 거.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한테 취득합니다. 즉 물권 변동 본등기 효력 이건 소급하지 않습니다. 본등기 효력이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죠.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했을 때 그 본등기 순위만 소급할 뿐 본등기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가등기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요 정도가 기본입니다. 가등기. 요 정도만 아시면 가등기 문제 웬만하면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중간생략등기가 나오죠. 부동산이 갑에서 을에게 매매가 됐고 을이 병에게 되팔았다 전매. 당연히 등기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을이 세금을 안 내려고 미등기 전매를 하고 중간에 있는 자신을 생략한 채 등기를 갑에서 병으로 막바로 넘기는 요거를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중간자 을의 미등기 전매에 기초한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 이걸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이런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는 당연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규정은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는 처벌이 될지언정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이때 중간생략 등기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우리 대법원.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된다.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과 계약을 한 적이 없지요. 계약은 갑과 을과 병이 했잖아. 갑병은 계약을 한 적이 없어. 그래도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병이 갑에게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근거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의 을에 대한 이전 청구권, 을의 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그대로 있다. 당사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의해서 병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합의를 근거로 갑병사의 갑을 매매, 을병 매매가 소멸하고 갑병사의 사로 매매를 계약을 한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존속한다. 세 번째,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당연히 갑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병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근거로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을 때 갑, 여러분이 갑이라면 돈도 안 받는데 등기 넘겨주시겠냐 말이지. 안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갑의 이전등기, 병의 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반면에 합의가 없으면요. 당연히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를 못하죠. 합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합의가 없는데도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대법원 이왕 이렇게 된 거 등기는 유효하고 세금만 뜯자. 을을 생략한 채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는 유효. 세금만 뜯자. 세 번째, 갑이 끝내 동의를 안 해줘. 그러니까 을이 잔머리를 굴려.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입니다. 채권. 요거를 병에게 양도를 하고,
그 양도 사실을 갑에게 통지를 해. 그런데 우리 민법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그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즉 직접 이전득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갑의 동의 없이도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득의 채권을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하면 직접 이전득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되냐? 채권 양도 통지를 적용해서. 안 된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득의 청구권이라는 채권은 일반 채권과는 달리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제한된다. 채권 양도 제한의 법리 이렇게 말을 해요. 대법원이 이렇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득의 청구는 갑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팔아먹지 못한다. 따라서 을이 그 이전득의 청구를 양도하고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득의를 청구할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루어졌어. 그냥 깡그리 무효. 우리 대법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 등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깡그리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 허가도 무효, 깡그리 무효. 이렇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참탈할 목적의 계약으로 보고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깡그리 무효. 요 정도 중간생략 등기 확인하셔야 돼요. 저 가등기하고 중간생략 등기는 단독 문제로 잘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작년에 좀 이상한 게 나왔죠.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겠죠. 그죠? 등기 원인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등기부에. 소유권이 갑에서 소유권이 병으로 이렇게 넘어갈 텐데요. 등기부에 보면 등기가 넘어가는 원인이 적시되어 있어요. 등기 원인이라고. 이 등기 원인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등기부를 보면. 예? 아, 여러분들 공시법 공부 안 하셔? 거기 등기부에 보면 등기 원인 공부 안 하세요? 예? 뭐 매매도 있고 뭐 있잖아. 상속도 있고. 자, 여기서 갑을병사의 미등기 전매 행위를 통해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갔을 때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매매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갑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요. 그러니까 여기 등기 원인에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 이렇게 기록될 리가 없지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서를 첨부할 리는 없잖아. 작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당연한 게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통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기재가 됩니다. 매매. 그러니까 등기부만 보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는지 몰라요. 등기부만 보면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보여요. 예? 예. 그게 중간생략 등기. 네 번째, 무효등기 유형. 요거는 뭐 간단해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무효의 추인과 연결해서 1월 1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에 대한 가장매매를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가장매매 무효, 을등기 무효. 근데 이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했다. 할 수 있죠? 그죠? 이때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새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가장매매를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하면 새로 계약한 걸로 봐주고 이걸 무효행위 추인 그랬죠.
자, 이렇게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새로운 계약을 해. 그리고 나서 이 등기를 재활용해. 이게 무효등기의 유형이에요. 즉,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무효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이가 있을 때, 일치하는, 등기 내용과 일치하는 갑을 간의 매매 이런 식으로 그 무효등기를 새로운 행위의 등기로 다시 사용하는 것, 이걸 무효등기의 유형이란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7월 10일부터. 7월 10일 날 유효한 계약을 하면서 재활용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무효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 무효했던 행위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7월 10일 날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기도 7월 10일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고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될 리가 없겠지. 이런 걸 무효등기 유형이라 한다. 우리 대법원은요, 등기부가 막 말소되고 이런 거 지저분해지는 걸 싫어해서 무효등기 유형을 아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걸 인정하는 사례들이.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이 어떤 건지, 아, 무효의 추인과 연결돼서 이렇게 유용할 수 있구나. 개념 잡고요. 두 번째, 유형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가 표제부 유형 안 돼요. 표제부 유형이란 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요. 그럼 당연히 기존 건물 등기부는 폐쇄하고 신축 건물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런데 기존 건물 등기부를 폐쇄하지 않고 그 표제부를 변경해서 신축 건물 등기부로 활용하는 걸 표제부 유형이라 합니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은 표제부 유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제부를 유용했다, 등기는 그냥 깡그리 무효. 그 등기에 기초한 경매도 무효. 경락인도 권리 취득 못해. 깡그리 무효. 표제부 유형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7월 10일 날 각과 을은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를 할 텐데요. 이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 전에 이 땅의 등기부에 요 유용된 등기와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요때도 유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무효등기 유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용 안 되는 거. 다섯 번째, 요거 이제 앞에서 봤던 186조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갑과 을 사이에 101호를 매매를 했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했고 열세를 넘겨받아갖고 101호를 현재 점유하고 있어. 근데 등기는 안 했어, 을이. 요놈. 미등기 전매 기회를 노리고 있는 놈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은 자. 일단 우리 민법은 점유만 하면 기본적으로 점유권이 인정돼요. 또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았으니까 과실수취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매매에서 봤죠? 매매 목적물 인도 전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한다 그랬으니까 을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반면에 등기 안 했으니까 뭐는 없다? 소유권은 없다.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101호를 경매 넣었을 때 을이 쫓아가가지고 내 거다 라고 할 수
없다. 이걸 제3자 이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갑의 채권자한테 가서 이거 등기 안 했지만 내 거다라고 따위는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없다. 그 다음에 의뢰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라고 그랬죠. 에? 원칙이 10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해요. 10년. 10년간 이전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으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을이 스스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점유하다가 병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스스로 점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병에게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둘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이 101호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매수인 을이나 미등기 전매를 통해 양수한 병은요 점유자에 불과합니다. 그죠?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이 101호는 소유자가 갑이에요, 현재. 그런데 우리 민법 213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 이 을이나 병은 갑에 대한 등기 권리자다. 을은 갑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병은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을이나 병은 등기 권리자, 갑은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이 둘은 이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설령 현재 그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나 매수인 승계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5개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단독으로 사례 형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은 자. 점유권이 있다. 과실수취할 수 있다. 소유권은 없으니까 제3자 이의 따위 할 수 없다. 이전 등기 청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스스로 점유하거나 점유로 승계한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설령 매도인이 현재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 승계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5개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특히 요 놈은요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하여 중간자 어디 갔어? 중간자 요 놈하고 결합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저 놈이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요? 미등기 전매 기회를 노리는 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하고 결합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기와 관련된 거 7개 중에서 5개 봤습니다. 2개 남았고요. 잠시 후에 2개 보고 교재 체크하겠습니다.